제가 이론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원장님들께서 이제 제품 성분하고 효능만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분하고 효능하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성분하고 효능 외우는 거는 뭐 책자만 봐도 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세미나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뼈대를 먼저 잡아서 화장품의 성분이 뭔지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을 전체적으로 뼈대를 잡은 다음에 제품 성분을 유효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원료라든지 향료라든지 보존제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잡고 나면 아마 핵심 성분들이 전 성분을 봤을 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조금 빡빡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건데 전반적인 설명이랑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살롱을 올바르게 내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쭉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랑 우리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우리 제품이랑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몇 날 며칠 이제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라이콘 대구 아카데미 더 JB 대표 원장 정유진입니다. 7월 라이콘 세미나 1부에서는 우리가 라이콘 왁싱 사업자를 위한 살롱 운영 컨설팅 및 제모미인 제품, 신제품 성분의 이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 프로필인데 제가 사실 반영구나 SMP 쪽에 이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피부나 화장품 쪽에 이쪽으로는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우리 정유진 원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연역 중에 피부랑 왁싱 쪽 관련된 프로필만 여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살롱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마다 각각의 이제 목표가 다르고 방식에 따라서 이제 기준의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내 살롱이 한 달에 얼마를 벌면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한 달에 5,000원 벌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은? 자, 5,000원을 벌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 2,000은 벌고 있다는 얘기죠. 2,00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원장님은? 1,000. 그러면 한 500 정도 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감안은 하면 될까요? 1,000만 원 있어야 된다. 원장님? 1,000. 3,000. 네. 네. 얘기하세요. 얼마? 지훈 원장님 얼마? 2,000. 네. 낙찰. 네. 저는 일반 원장님들이 2,000은 벌어야 성공했다. 만약에 우리 제자면, 성공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4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저도 제가 살아온 이 연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 한의대에 이력서를 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뷰티 비즈니스 학과의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낼 때 보니까 이력서를 저희가 딱히 낼 데가 없잖아요. 낼 데가 없고 저희가 표창장 받을 때나 제가 이력서를 내고는 했었는데 지금 쭉 정리해서 이력서를 내고 보니까 이력서가 한 5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이제 살아온 게 굉장히 많은 일들과 많은 또 고통도 있었겠죠.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여태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40대 중반이 딱 되고 나니까 체력도 안 좋아지고, 예, 눈도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서울 박람회에서 라이콘 대표님께서 이제 정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미용인들의 정년은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력이, 정년은 없어요. 근데 시력이 가면 이제 우리는 끝인 거예요. 진짜예요. 반영구도 마찬가지. S&P 점 보이나요? 니들 보이나요? 왁싱은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무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우리 원장님들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을 했다. 아, 나 이 정도면 45 정도 됐을 때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강의가 있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자주 듣는데 그 강의에서 이제 인성 강의입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굉장히 이제 가슴에 좀 와닿았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각 자기만의 갖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경제라는 거는 많이 가진 사람, 중간쯤 가진 사람, 그리고 낮게 가진 사람, 이게 딱 정해져 있대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 사람과 갖고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아시죠? 일용직의 노동자 같은 사람들은 왜 일용직을 하냐? 돈이 조금만 있으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중간쯤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지금 목표치가 500, 1000, 2000이라고 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점에서 중간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같은. 우리 살롱을 운영하는 목표치가 있고 내가 정말 욕심이 있고 중간치. 이런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벌어볼까? 하고 노력을 조금 합니다. 노력을 조금 하고 상류층은 우리 라이콘 대표님 같은 상류층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먹고 쓰고 자고 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한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러면 기업의 총수 같은 분들은 진짜 달나라 갔다 와도 될 만큼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매일매일을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이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공부한 지식을 남한테 원래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할 일이 모두가 있다. 남한테 무료로 나눠주든 아니면 돈을 받고 나눠주든 무료로 봉사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더 많은 것들을 준대요. 이 사람은 노력하고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줘야 되겠다 하고 많은 부를 준답니다. 그러면 그 부를 갖고 또 누구를 가르치고 또 누구한테 전수를 해주고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 이러면서 더 선순환이 되는 거죠.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더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데 돈은 갖고 싶고 내가 노력은 하기 싫고 이런 사람은 있던 돈도 뺏어간답니다. 너는 가질 사람이 아니야 하고 딱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뭐 돈은 갖고 싶고 내가 노력은 하기 싫고 돈은 있어야 되니까 전쟁이 나고 남의 거를 뺏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안 바뀌면 가지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갖추는 사람은 돈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흘러가게 돼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삶의 일부분 또 하루의 일부분을 이 노력하는 데 시간을 쏟아부은 우리 원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의 상위 1%의 성공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 얘기가 길었는데 제가 왜 이걸 띄우냐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공부를 하고
어렵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용인들한테 과연 필요한 건가? 이건 뭐 화장품 연구원이나 아니면 진짜 화장품 제조하는 사람, 판매업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공부인 것 같다라는 걸 한 달쯤 공부하고 나서야 제가 깨우쳤어요. 깨우쳤는데 왜 포기를 안 했냐? 우리 그때 아시죠? 라이콘 제자 원장님들이랑 한 전국에 있는 라이콘 원장님들 한 68명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는 아니죠. 따로따로 공부를 했는데 라이콘 대표님이 이런 걸 공부를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이는 합격을 못했습니다. 많이는 합격을 못했지만 이제 저는 왜 했냐면 저는 머리가 나빠요. 기억력도 굉장히 안 좋고 제가 뭐 박사까지 했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진짜로.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허당인지. 근데 제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 멍청이에요. 그게 기술만 있는. 근데 제가 왜 했냐?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왜 땄냐? 우리 제자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같이 노력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겨서 진짜 미친 듯이 2달 동안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걸 써먹을 때가 막상 없죠. 크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를 풀어드릴 수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이제 밤에 생각을 했죠. 아, 사람은 노력한 게 헛된 건 없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의 갖고 있는 살롱의 운영 방침이 다 각기 다르겠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롱에서 시술만 한다. 나는 살롱에서 제품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2가지 타입의 원장님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제품 판매를 해야 되고 왜 살롱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홈케어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화장품 전성분 파악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성분만 보고 제품 효능만 달달달달 외워서 고객들한테 고객님 이건 미백 성분이 있고요. 뭐가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약을 사면 봉지에 이렇게 약봉투에 다 성분도 다 써 있잖아요. 그렇듯이 요즘에는 정보를 보면 고객들도 화장품 전성분을 보고 산다는 거죠. 근데 전성분 정도, 효능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고객들한테 어필을 할 게 없고 이 정도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성분을 어떻게 보는지, 이 함량은 어떻게 내가 기준을 잡는지부터 먼저 뼈대를 잡은 다음에 제 몸인 신제품 나온 성분과 제품에 대한 이해, 요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부 끝나고 아이브로우 디자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실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할 수 있는 뷰티 살롱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왁싱샵 중에 저희 제자 원장님들도 왁싱샵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수백 명 중에 정말 이 원장님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하겠구나.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들, 상위 1%가 될 우리 원장님들 여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라이콘 왁싱을 배웠고 제모민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원장님들이라면 내가 판매하고 시술 시 사용하는 제품이 성분이 뭔지, 그리고 직접 사용을 해보고 판매도 해보고 그리고 마케팅도 해봐야 되겠죠. 이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보면서 우리 원장님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고객들은 원장님들이 제품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공감이라는 걸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성분이 뭔지 파악해보고 사용해보고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을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시중에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의 비율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약을 살 때도 원장님들 어떤 걸 보고 약을 사나요? 성분, 또 브랜드, 아니면 가격, 후기. 후기는 광고 마케팅이죠.
저는 영양제를 구매를 할 때 사실상 얼마 전까지는 가격, 그 다음에 후기, 저도 마케팅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보고 구매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눈 영양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샵에 S&P 하러 고객님이 오셨어요. 누구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것도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안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S&P를 받았습니다. 이 원장님이랑 친해졌겠죠. 굉장히 시간을 오랫동안 S&P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져서 이 원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 선생님들은 영양제를 드실까? 그리고 영양제를 어떤 걸 드실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분을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 저는 이걸 먹습니다. 다른 거 드실 필요 없어요. 이게 10,000 얼마였어요. 쿠팡에 10,000 얼마였는데 이걸 먹어요. 왜냐하면 함량이 좋고 그리고 가격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검색을 막 해봤습니다. 저는 얼마짜리를 먹었냐면 눈 영양제 기본적으로 한 30,000원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먹었던 눈 영양제.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느낀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성분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분 플러스 함량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화장품도 역시 성분과 함량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떤 분이 이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라메르라는 30만 원대의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어릴 때 많이 썼던 니베아 3,000원짜리가 있어요. 가격이 100배예요. 가격이. 그죠? 근데 전성분을 한번 보면 우리 전성분에서 여기 보면 자, 정제수, 여기 정제수 있죠. 정제수 미네랄 오일 요거 똑같습니다. 똑같고 성분을 볼 때 앞에서부터 쭉 뒤까지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함량순입니다. 함량순. 함량이 많은 순부터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는 보통 향료입니다. 착향제라고 하는 향료고, 여기는 중간쯤에는 뭐 산화방지제도 들어있고, 뭐 점증제도 들어있고, 보존제도 들어있고, 이렇게 돼요. 제가 보존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볼 때는 이 보존제를 찾으면 얘는 함량이 몇 프로 이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주요 성분이죠. 이 주요 성분에 쫙 보면, 글리세린 있고, 페트롤, 라튬, 이소헥사데칸 요거 2개 빼고는 주요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게 뭔가? 핵심 성분 말고 다른 게 뭔가? 그죠? 근데 가격 차이가 100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고객에게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우리도 사용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기준은 뭔가, 저의 기준은 이제 달라졌어요. 제품의 기준은 가격과 성분의 가성비입니다. 제가 생각이 바뀐 이유가 가격 대비 성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백화점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도 있고 방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콘 대표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다단계 왜 싫어하시나 이렇게 한번 쭉 봤더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갔다 해야 되나? 이 다단계를 하는 그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주입식 약간 세뇌 교육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조금 잘못되게 들어왔다는 거죠. 원래는 네트워크에 소비자한테 마진을 돌려준다.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제 네트워크 시장이 열리고 있고,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올바르게 가고 있는 회사가 브랜드가 아메이 같은 그런 브랜드죠. 근데 화장품 쪽이 굉장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부터 제가 10년 전부터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거 막 얘기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제가 사주고 2727 알죠? 272만 7천 원 이런 거 한 번 사면 몇백만 원. 근데 훅 하고 난 다음에 방판 판매자가 저를 서포트를 계속 해주면 괜찮아요. 교육을 해주고 계속 해주면 괜찮은데 이분은 인프라들을 쫙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인프라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네트워크 브랜드로 갈아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브랜드로 갈아타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갈아타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나 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라이콘 대표님도 이 네트워크 시장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자체는 괜찮지만 거기는 이제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라는 시스템으로 이익 분배를 유통 단계를 짧게 해서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나눠주는 거죠. 좋은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본사가 있으면 마트나 백화점이나 총판 대리점, 판매점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그럼 여러 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쳐서 마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제모민 제품 중에 신제품이 딱 나와서 제가 제품 성분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전 이번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성분이 정말 백화점의 고가의 브랜드보다 성분이 훨씬 좋은 천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화장품은 뭐냐? 좋은 화장품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유해 성분이 없어야지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은 그렇게 유해 성분이 있는 화장품이 떠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좋고 나쁘다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예를 들어서 보존제의 역할을 하는 논란이 많이 된 실리콘 성분 중에 파라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이 파라벤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파라벤이 백화점 제품 중에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파라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발암물질이 있다고 논란이 됐었죠. 근데 다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유방암에 대한 발암물질의 그게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라는 논문이 또 2017년도, 18년도에 또 나왔어요. 그게 왜 국내에 떠돌았냐? 그때 한창 천연 화장품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을 하는 쪽에서 그런 유언비어를 남겼다, 이런 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품은 어떤 유해 성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진짜 내가 원하는 핵심 성분들을, 만약에 주름이면 주름, 나는 주름이 고민이야. 그러면 주름을 펴주는 또는 주름을 개선해주는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딱히 좋은 화장품, 나쁜 화장품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분들로, 그리고 고기능성 제품들로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사에서 살롱으로 바로 가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내가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어필을 해도 우리 원장님들이 장사했나 나한테?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보면 잘 나가는 샵은 시술 매출이랑 제품 판매 매출이 7대3의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모든 시술에는 부가적인 제품들과 함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좋고요. 우리 원장님들이 항상 매뉴얼 개발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고객들이 내 샵에 오래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 1년을 왔어요. 이제는 샵이 돌아가는 걸 뻔히 알고 있어. 더 이상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없어요. 어떤 마사지를 하는데 이 마사지 테크닉도 항상 똑같아. 제품도 항상 똑같아. 그러면 이 고객은 이탈을 하게 되겠죠. 실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꾸준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다. 그리고 좋은 제품, 홈케어를 왜 사용해야 되냐? 우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나서 케어 빌드업이라고 하죠. 어떤 제품을 집에 가서 고객님이 쓰느냐에 따라서 관리 시너지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마사지를 할 때 물로만 마사지를 해도 우리 관리 효과를 봐요. 왜? 혈액순환이 되니까. 근데 좋은 제품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 고객님들이 유지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고객님들이 방문을 하죠. 보통 피부관리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하는데, 내가 오늘 여드름 피부가 오셨어요. 굉장히 여드름 케어 항균 항염 제품 막 이렇게 써가지고 쫙 죽여놨어. 집에 가서 실리콘 함유량이 많은, 예를 들면 모공이 막히는 트러블 제품, 유발할 수 있는 제품과 클렌징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클렌징 막 써서 피부 트러블 막 나. 그럼 또 일주일 뒤에 와서 관리를 쎄빠지게 해주면 뭐해? 이 사람은 계속 도돌이 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이 홈케어를 어떤 라인을 쓰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전문가라면 먼저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차트를 작성을 할 때 무조건 고객님 이거 좋아요 하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집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부터 먼저 차트에 기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 고객님 피부 타입에 안 맞는 어떤 제품 사용, 예를 들면 여드름 피부예요. 여드름 피부인데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클렌징 자체,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클렌징을 합성 계면활성제나 아니면 오일기가 함유가 많이 된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오일기도 오일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모공이 막히는 타입의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그 성분, 그 제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고객님한테 맞는 제품으로. 우리가 제품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전 라인을 다 판매를 하면 좋지만 전 라인을 하기에는 고객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고객이 딱딱딱딱 맞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제품들 간에도 성분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라인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근데 유효 성분 또는 핵심 성분부터 먼저 써보시라 하고 권유를 내서 바꿔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개선이 되는 걸 느끼고 나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효과라든지 우리는 왁싱이나 피부 전문가로서 고객님한테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알릴 의무가 있고 피부 타입에 맞는 좋은 제품으로 추천을 권장드릴 의무가 있어요. 약사가 약을 추천을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객님들한테 맞춤 컨설팅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홈케어를 판매를 하는 건 내가 장사를 한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뜯어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원장님들은 아마 살롱은 시술 단가는 굉장히 많이 계속 내려갑니다. 굉장히 내려가죠. 왜냐? 공급이 많아지니까. 원장님들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단가 낮춰서 살아남으실 거예요? 이 낮아진 단가를 나머지 제품 판매 이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장품 전성분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고객한테 판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까? 자, 성분을 외워야 되겠죠. 성분을 알고 있어야 이 고객이 어떤 성분을 써야 유효하다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객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성분을 알아야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성분 알러지가 어떤 게 알러지 성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고객한테 제대로 처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제 원장님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 전성분 표시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디니 내추럴 포밍 클렌징. 화장품에는 뒤쪽에 보면 쫙 이렇게 글들이 있어요. 이걸 유심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표시사항이라고 하는데 제품 이름과 효능, 전성분, 사용법,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원, 판매원, 소비자 상담실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전성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 화장품의 성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화장품 성분에는 원료가 있고요. 이 원료 중에는 천연 원료, 합성 원료, 아니면 수성 원료, 유성 원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있고요. 고분자 화합물, 보습제, 산화방지제, 색제, 색을 내는 색제, 천연 추출물, 효소, 기능성 화장품, 기타 성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많은 성분들 중에서 자, 이름 하나도 외우기 힘들죠. 이 많은 성분들 중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나쁜 물질을 먼저 잡아냅니다. 유해 물질이 있나 없나부터.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부터 먼저 봅니다. 그리고 보존제를 봐야 되겠죠. 이 보존제가 인체에 유해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이 보존제는 화장품은 고시가 돼 있어요. 함유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보존제 또는 향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 고객한테 나쁜 것들부터 먼저 빼는 거예요. 향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장품, 안전한 화장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한 제품이라고 했죠. 이게 좋은 화장품이에요. 인체에 유해 성분이 없는 거. 그래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이 된 이유가 이거를 막 파고들어서 좋은 제품인가 나쁜 제품인가 우리가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알러지 성분이 여기 화장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올바른 정보와 사용법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있는 게 전성분 표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향제라고 하는 알러지 유발 성분 25종이 있어요. 거의 모든 화장품에 향이 있는 화장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모미인 제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지? 천연 추출물의 향료예요. 근데 얘네들이 알러지를 유발 물질이라고 해서 이게 나쁜 화장품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러지 유발 물질은 식품에도 굉장히 많아요. 땅콩이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복숭아 알러지, 토마토 알러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전 국민이 토마토를 못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알러지가 있는 사람만 그 제품을 피하라고 고시를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성분들도 많지만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있는 사람은 피해라.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그리고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 무조건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 고객한테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 전 제품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그죠? 논문에서 봤는데 에센셜 오일을 혼합하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대요. 너무나 좋죠? 누구한테 권유를 해도 알러지 유발 성분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 25종을 외울 때 노래를 부르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구마린, 제라니올, 아니스, 에탄올 그러면서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알파, 파네솔, 알파, 이소메칠, 이오논, 참나무 이끼 추출물, 나무 이끼 추출물, 쿠제아, 파파, 참나. 벌써 이만큼 다 외웠어요. 이 노래로 외우면 정말 빠르게 외워져요. 원장님들도 한번 노래로 외우고 나머지는 벤질 뭐 이런 식으로 시트로 신나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요런 게 들어간 제품은 알러지 유발 성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5 다시 화장품을 사러 갑니다. 화장품이 궁금한 너에게 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책인데요. 여기에 작가 최지연 작가가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위험한 화장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내는 성분이 뭔지 공부하고 이 함유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피부 개선에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주름이 개선이 되고 어떤 성분이 미백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두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계면활성제입니다. 자,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얘기하죠. 라이콘 세미나를 들어도 원장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연 지방산이기 때문에 피부에 유해하지 않고 모낭충이 발생하는 합성 계면활성제 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계면활성제가 뭐야? 계면활성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고객한테 더 이상의 설명을 하죠. 고객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천연 지방산이 좋은지, 왜 계면활성제 합성을 쓰면 안 되는지, 합성도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합성에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 계면활성제도 애기 화장품에 들어가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처럼 자극이 낮은 제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 중에 굉장히 세정력이 강한 합성 계면활성제를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건데 이 계면활성제는 우리 몸은 pH 밸런스가
5에서 6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부 보호막이 손실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면활성제는 알칼리성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한 알칼리성의 제품을 우리가 계속 바르거나 씻고 이렇게 하면 이 피지 보호막까지 탈각이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모낭충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세균이라든지 모낭충이라든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 pH가 밸런스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가용화제라든지 분산제라든지 유화제라든지 수분제, 세제, 기포를 형성하는 기포 형성제, 정전기를 없애주는 대전방지제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음이온과 양이온 그리고 양쪽성 비이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계면활성제는 친숙이인 머리 부분과 여기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진유기인.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이 우리 때 이런데 경계면을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이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이 계면활성제라는 애가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가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 기름과 물이 섞여 있는 로션 타입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거죠. 들어가야 되지만 음이온은 뭐냐면 우리 샴푸나 이런 것처럼 세정 효과를 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피지를 떼서 바깥으로 보내주는, 또는 우리 빨래를 할 때 세제 같은 거 빨래를 할 때 옷에 묻은 때를 분리해서 얘가 머금고 때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 가장 강해요. 강하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세정력이 강한 제품이 바로 음이온입니다. 자극이 강한 순서예요. 양이온은 린스 같은 우리 섬유유연제 같은 대전방지제 역할을 해주는 게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양쪽성은 베이비 제품으로 굉장히 순한 제품이 있죠. 이게 양쪽성 계면활성제라고 해요. 그리고 가용화제, 유화제로 쓰이는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기초나 색조 화장품에 계면활성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왜 안 좋다라고 하느냐 하면 부작용을 유발을 합니다. 합성 계면활성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제품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라고 하는 이 제품 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이 제품은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얘네 둘을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샴푸라든지 포밍 클렌저라든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세정력이 있는 제품 중에 요런 게 들어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홍 원장이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 피부예요. 제가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하면서 홍 원장 집에 2달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폼 클렌징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 몸인 포밍 클렌저 우리 집에서는 쓰고 있었지만 왜 이거를 써? 제 몸인 폼 클렌저 쓰지? 그러니까 못 샀대. 최근에 이걸 어디서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한다고 한 2-3개가 있었대요. 처분한다고 썼대요. 쓰고 나서 이거를 쓰려고 떨어지고 나서. 근데 얘가 계속 여기 진물이 났어요. 빨갛게. 저도 거기 있을 때 그거를 별 생각 없이 그냥 썼었는데 트러블이 계속 화장이 들뜨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뽀독뽀독 씻기는 거 있죠. 우리 뽀독뽀독 느낌 나는 그게 합성 계면활성제에 보통 SLS가 많이 들어간 제품에 그게 많습니다. 요거 2개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 2개가 있는 제품 버리셔요. 오늘 집에 가셔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얘네들 때문에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단백질을 변성하고 세포까지 파괴시킵니다. 우리 화장품 성분은 보존제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속에 들어가면 인체에 깊숙이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보호막뿐만 아니라 간, 폐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천연은 뭐냐면 우리가 천연지방산, 천연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계면활성제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천년이에요, 천년. 우리 포밍 클렌저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디소듐 코코 암포디 아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천년 물질에서 얻어진 코코아나 올리브, 팜에 가성소다를 섞어서 얻는 천년 지방산. 얘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양쪽성 이온에 속합니다. 양쪽성 이온이 저자극순의 끝에서 두 번째죠. 세정력이 있으려면 비이온은 힘들어요. 그래서 양쪽성 계면활성제. 굉장히 안전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백화점의 명품 화장품의 진실을 파고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게 오프닝에서 굉장히 또 이제 저를 욕할 것 같지만 이거를 또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면 화장품 비교하고 이런 데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를 보냐면 여기에서 보존제,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제품으로 넘어갈 건데, 보존제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존제는 보통 파라벤을 예전에는 굉장히 한 100년의 역사로 파라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논란이 한번 되고 나서 뉴스에 빵빵 터지고, 야, 파라벤 실리콘 성분이 들어간 그게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완전 파라벤을 이 시장에서 매장시킬 정도로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합성 보존제예요. 합성 보존제인데 화장품에 사용이 됩니다. 아직도. 여기 보시면 자, 메칠파라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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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뭐 쭉 있죠. 쭉 있죠. 얘네들은 사용 한도가 단독 사용일 때 0.4, 혼합 사용일 때는 0.8까지 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써도 되는데 우리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유해성 논란이나 특히 중요한 건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죠. 발암물질 때문에 유방암 걸렸다,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또 연구 결과가 또 이렇게 이쪽 편에서는 연구 결과가 유방암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그 뒤에는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페녹시에탄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페녹시에탄올로 넘어갔는데 페녹시에탄올은 1% 미만으로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성분표 보는 거 말씀드렸죠. 페녹시에탄올이 있다. 그럼 그 뒤에는 뭐다? 1% 미만의 함유량이다 라고 전성분에서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1% 미만의 사용된 성분이나 착향제,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료로 쓰인 어떤 제품이 얘가 순서가 함량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0점 몇몇 다르다고 해서 꼭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중에 샘플로 주는 용량이 아주 작은 50ml, 50g 이하의 제품에는 표기가 필수가 아니에요. 이상인 제품만 써요. 근데 백화점에는 봐봐요. 이런 것들 막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도 굉장히, 여기 성분들 보면 천년 많이 없습니다. 합성 원료 또는 합성 제품들로 이루어진 수십만 대의 고가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어필을 할 때 굉장히 비교해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유통 라인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우리가 대부분 여기 제모민 제품에 사용되어져 있는 보존제는 굉장히 안전성이 뛰어난 EWG 1등급의 그린 등급의 천년 보존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1,2헥산디올, 1,2헥산다이올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용제랑 보존제, 피부 컨디셔닝제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화장품 사용 시에 1에서 3%의 낮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또 파라벤의 대체 보존제 성분이나 보존제로 분류되지 않아서 얘를 사용하는 제품에는 무방부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방부제, 천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천연 화장품에서 1,2헥산다이올을 많이 쓰는 추세예요. 얘는 보통 3% 미만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1,2헥산다이올이 있다 전성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요 이후에는 3% 미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5분만 쉬었다가, 자, 5분 동안 잘 쉬고 오셨나요? 자, 라이코낙싱 제모미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모미인 제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제모미인은 40년 전통의 왁싱 전문 제품 회사 호주 라이콘 코스메틱 총판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캐치업 코리아와
천년 아로마 테라피 스킨케어 제조업체 주식회사 줄리스립 코스메틱과 제휴를 맺어서 기존 에스테틱의 피부 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제모미인 화장품은 천년이라서 항염이나 혈액순환, 피부 자생력이 빠르기 때문에 왁싱 후에 비어있는 모공 속에 피지 활동 분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안에 빠르게 수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모미인 제품을 쭉 쓰면서 처음에는 우리 펩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백 성분이라든지 어떤 그 기능성 화장품이 조금 미흡했어요. 근데 우리 피부 관리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모미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유효 기능이 있는 어떤 제품들은 타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모미인의 전 구성 라인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돼 있고 전 라인이 모든 고객들을 맞춰줄 수 있는 타입으로 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써보고 난 다음에 우리 신제품이 들어오고 나서 제품의 효능이나 성분이나 가성비 우리가 이제 충분히 고객들한테 어필해도 되는 좋은 성분에 가격대는 합리적인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좋은 화장품이라고 어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디니 라인, 우리 피부가 알아보는 우리 제모미인 제품. 막상 딱 써보면요. 원장님들이 타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게 많았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라인부터 이제 유효 기능이 있는 리본 펩타이드라든지 아니면 트러블이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피부가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맞춤 라인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디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자연 유래 성분 자디니 스킨케어로 일반 스킨케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에스테틱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 라인을 다 구성을 갖춰 놓고 사용을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제품 나온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액자로는 아직 출시가 한 가지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포스터 액자로 출시가 되면 원장님들 살롱에 어떤 DP 제품으로도 딱 걸어 놓으면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은 지금 새로 나온 3종 오일이 있습니다. 3종 오일에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릴 건데 2부 세미나가 있죠. 우리 시크릿 섹션 브라질리언 통증 경감이라고 해서 2부 세미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홍 원장님이 풀어주실 거고요. 안티바이오틱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클렌징 라인, 수분 진정 라인, 피부 재생 라인, 여드름 민감성 라인, 항염 라인 이렇게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어요. 주름 재생 라인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도 다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미백을 찾을 필요 없이 전 라인이 다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화장품을 어디에 추천을 해야 될까? 진짜 전 연령층이 모두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큰애가 진짜 저 이거 공부하고 있을 때 큰애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엄마 안티바이오틱 자딘이 정말 좋아. 엄마 이 제품은 진짜 광고를 내야 돼. 광고를 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돼. 하는데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건데 우리 큰애가 좁쌀 여드름이 한창 날 사춘기예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맨날 그거를 막 어성초 패드 뭐 해가지고 맨날 붙이고 있어도 안 되는 거를 안티바이오틱 자디니를 이제 이사 가고 나서 그 전에도 썼었어요. 근데 중간쯤에 못 쓰고 있다가 딱 줬더니 얘가 올라왔다가 가라앉으니까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거야. 싹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는 진짜 널리 알려야 돼. 바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화장품에 원장님들이 클렌징 라인이라든지 안티바이오틱 자디니 라인이라든지 이 항염 라인, 민감성 여드름 라인 이 제품을 기초 화장품으로 다 세트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왁싱 전후 사후 관리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에스테틱 샵에서 저희 살롱에서도 모든 제품을 이걸로 다 쓰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리본 펩타이드를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진짜 고가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좋은 유효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대가 넘어가면 이제 주름이 생기고 건조하고 속건조부터 막 있잖아요. 수분 폭탄에다가 펩타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거 하나만 발라도 기능성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이것만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 에스테틱 샵에서 갱년기 남녀 굉장히 호르몬 분비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이런 나이에 연령층에 우리가 강점이 뭐냐면 아로마 오일에서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는 아로마 제품이 다량 함유가 돼 있어요. 일부 제품에.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바자질링 라인들 이런 것들을 추천을 좀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콘 대표님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노인 화장품입니다. 노인 화장품이 노인들은 그냥 뭐 아무거나 쓰지 이게 아니에요. 꼭 크림을 발라야 된다. 아니면 꼭 립밤을 발라야 된다. 입술 너무 건조하고 얼굴이 너무 건조해요. 심지어는 바디가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각질 맨날 간지러워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항상 등에 연고를 발라줬던 기억이 납니다. 60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건조증이 옵니다, 몸에. 그래서 몸에는 항상 알로에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로 보습을 좀 해줘야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 전 라인이 다 가능하지만 재생 라인이나 수분 진정 라인, 알로에 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선스크린, 립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밀키 클렌징부터 한번 볼게요. 밀키웨이 클렌징은 모든 피부에 가능해요. 일단 여드름, 민감성, 지성, 건성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원래 이중 세안이 중요하잖아요. 색조 화장을 하는 분들은 꼭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할 때 우리 모공 속에 낀 찌꺼기나 노폐물들이 안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색조 화장품은 미네랄 오일로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네랄 오일은 미네랄 오일로 닦아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밀키 클렌징에는 미네랄 오일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이런 유효 성분들, 자 보면 호호바 씨가 오일 중에서도 pH가 거의 인체의 피지 성분과 흡사한 5, 6개에 해당이 되는 pH를 갖고 있어요. 약산성.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은 머리카락에 발라도 좋고요. 그리고 바디에 발라도 좋고 굉장히 좋은 성분의 천연 오일입니다. 모공을 막지 않고 피지를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로얄 젤리 추출물, 재생이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감초 추출물은 소염이나 항알레르기, 묵은 각질을 제거를 해주고, 오이는 다 아시죠? 진정을 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고요. 토마토 추출물은 항염이나 소염, 세포 부활, 피부 재생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천연 에센셜 오일인 자몽 껍질 오일, 레몬 오일, 라벤더 오일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롤링 하지만 않으면 3분 이내로 만약에 우리가 화장을 지울 때 롤링을 하게 되면 얘가 약간 맨들맨들해져요. 이 로션 타입인데 바르면 3분 이내로 롤링을 했을 때 이제 약간 오일리하다 할 때 닦아내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스크럽 할 때 우리 알갱이 있는 스크럽 쓸 때 있잖아요. 조금 자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얘 밀키 클렌징하고 같이 섞어서 스크럽을 하시면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자, 이 뒤쪽에도 이제 전성분과 유효 성분들이 나오고 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나옵니다. 지금 전성분에서 우리가 앞전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보존제라든지 아니면 계면활성제라든지 여러 가지 착향제 또는 뭐 점증제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 밀키웨이 클렌징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유효 성분들은 아래에 다 이제 제가 설명들을 써놨고요. 그리고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설명도 써놨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 번만 살펴보고 뒤쪽에서는 제가 설명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비탄 세스키올리에이트, 이건 이제 유화제죠. 안정제 유화제로 사용되고요.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이건 피부 컨디셔닝제, 피부에 매우 안전한 성분으로 건강한 피부에 도움을 주고 화장품 성분이 섞이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즈왁스는 벌집 밀랍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보몬은 점증제입니다. 보습을 도와주면서 점증제 역할을 하는 아이고, 폴리솔베이트 60은 산화방지제, 그리고 세테아릴 알코올은 비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습 효과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밍 클렌징인데, 제가 앞서서 이제 계면 활성제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제 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에 트러블이 왜 올라왔냐. 딱히 제 몸이 인해서 바디다 하고 써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제가 용기도 예쁜 걸 샀어요. 바디 제품을 뭔가 좀 이제 시중에 계속 쓰는 뭐 해피바스라든지 이런 거 싫고 조금 더 향기로운 바디 클렌저를 좀 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팡에서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 그냥 판매량 순으로 해서 제가 샀어요. 샀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배, 허리 이런 데 전부 다 올라왔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그 트러블이 많은 피부라서 샴푸도 아무거나 못 써요. 샴푸 아무거나 쓰면 여기에 딱지 다 안 씁니다. 여기 각질 일어나고 딱지 다 앉아요. 3일도 안 돼서. 그래서 아무거나 못 쓰는데 다 올라온 거야. 전성분 보려고 제가 딱 봤더니 전성분 안 적혀 있는 거 알죠? 전성분 표시사항이 없어요. 허가 안 받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거기에 그걸 딱 씻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 완전 뽀독뽀독해. 그것만 봐도 알겠죠? 합성 계면 활성제가 굉장히 다량 함유가 돼 있다. 향기는 좋아. 무슨 합성 무슨 향료를 썼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이 제 몸인 제품들을 공부를 하고 이거 혹시 계면 활성제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연고를 발랐어요. 제가 모를 때는. 그랬다가 혹시나 하고 제가 포밍 클렌저로 계속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내추럴 포밍 클렌저로 샤워를 하니까 이거 봐요. 연고 바를 때는 연고 바를 때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녁 되면 또 올라옵니다. 간지럽고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연고를 안 바르고 제가 포밍 클렌저만 썼어요. 지금 상태예요. 어제 낮에 찍은 거예요. 우리 PPT 이거 수정 작업하면서 우리 홍 원장 옆에서 제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사례. 원장님들이 여기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천연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pH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민 피부가 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피부 관리실 하시는 분들. 제가 20살 때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피부였어요. 제가 뭐가 알러지가 있냐면 속눈썹 풀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 연장을 하질 못해요. 속눈썹 글루에 알러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포르말데히드랑 여러 가지 합성 성분들이 저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재채기와 심하게 기침, 호흡기 곤란, 폐렴까지 왔었어요. 진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서 살롱을 할 때 한 공간에서 속눈썹 시술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2년 뒤에 그거를 알았어요. 항상 재채기가 나고 진짜 폐가 따갑고 이게 합성 어떤 보존제라든지 유해 물질,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알았냐? 대구 내려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알러지가 있다는 걸. 잠시 쉬었어요. 살롱을 접고 대구 내려와서 제가 여기서 쉬었죠? 괜찮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 밑에 쓰라 아래 제가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좋은 음식 먹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살롱을 다시 오픈했어요. 딱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베드를 4개 놓고 피부도 같이 하고 속눈썹도 같이 하고 그때 환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제가 20대에 경험했던 그 콧물이 어떻게 나냐면 집에 가잖아요. 저는 6시간 딱 지나면 귀신같이 딱 반응이 와요. 속눈썹 손님이 한 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글루 냄새를 맡았죠. 한 공간에서. 냄새를 맡고 집에 딱 가면 자기 전에 10시쯤부터 밤 10시쯤부터 콧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쭉 흘러요. 진짜 한 움큼. 휴지를 막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홍 원장도 그 알러지예요. 속눈썹 하고 나면 다음날 휴지를 콧구멍에 막고 있어요. 암만 저자극이라고 해도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한테는 알러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대구 와서 알았는데 호흡기만 오는 게 아니라 피부까지 같이 와요. 간지러워, 온몸이. 피부를 긁다 보니까 여기가 진물이 날 정도로 여기가 홍조기가 굉장히 심하고 알러지, 건선 피부처럼 각질은 각질대로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를 3년을 제가 고치는데 오만 제품 다 써봤는데 뭐만 바르면 따갑고,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그렇다는 걸 몰랐는데 어떤 피부 관리실에서 원장님이, 제가 그때는 피부에 미친 듯이 집중할 때였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원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 보호막이 무너져서 그렇다. 이때는 좋은 화장품 필요 없어요. 이때는 뭐만 쓰면 되냐? 내 보호막만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호바 오일만 발라줘도 외부의 어떤 세균들이 노출이 안 돼서 피부가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쓰는 로션 또는 크림이 여기에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나 안 해주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왔죠? 우리 안티바이오 로션. 거기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피부관리실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저처럼 알러지 심한 분들이 오면, 고객님 기능성 화장품 다 빼고 클렌징 굉장히 중요하고, 클렌징 라인을 안전성이 검증된 합성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는 pH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클렌징, 요거 쓰고 크림만 바르세요. 또는 로션만 바르세요. 보호막만 유지를 해주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관리도 하지 마. 기계 관리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 장벽을 스스로 맞춰주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이 됐을 때 pH 밸런스가.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알러지가 없는 천연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그린 등급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라울릭 애시드라는 게 pH 조절을 해주는 성분이에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앞쪽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유효 성분들이 우리 피부를 보호를 해주면서 노폐물만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 장벽 강화, 뭐 호르몬 활성화, 여기 보면 상처 치유, 이런 효과들이 있는 성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그 프린트볼에 나눠준 거,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밍 클렌징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는 한 3분 정도 얼굴에 발라놨다가 씻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피부 괜찮아지고 나서 여성 청결제 있죠? 한 번에 다 씁니다. 우리 원래 여성 청결제 따로 쓰고 얘 따로 쓰고 포밍 따로 썼죠? 없을 때는 따로 같이 쓰면 돼요. 같이 얼굴도 씻고 바디도 씻고 청결제로도 쓰고. 자, 토너 라인입니다. 일반적인 토너 라인은 알코올이 함유가 돼 있죠. 알코올이 함유가 돼 있는데 지금 자디니 밸런싱 토너랑 자디니 큐어셀 토너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 함유가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과 보습에 초점을 둔 토너예요. 그래서 밸런싱 토너를 써보면 끈적끈적한 거를 느끼실 거예요. 끈적끈적. 우리 그 신랑은 밸런싱 토너밖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성 화장품 있잖아요. 매니피코 라인, 그거를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밸런싱만 써요. 자기는 이게 향이 좋대. 이 남자 향보다 이 향이 좋대. 그래서 얘만 쓰고, 얘를 썼을 때는 버짐이 있죠, 여기. 얼굴에 버짐이 안 생기는데 얘는 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좋으니까 이것만, 향이 좋은 남성향 써봐.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얘를 되게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하나만 발라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밸런싱 토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이 3%나 들어가 있어요. 네. 자, 보면 EWG 등급인데 천연 식물성 추출물로 가장 안전한 성분을 사용을 했어요. 전 성분이 거의 안전한 성분으로 사용을 했고요. 애들한테도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식물성 추출물로 인해서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손님들한테 이제 지금 같은 계절에는 토너랑 알로에 젤만 손등에 딱 발라줘도 손님들이 굉장히 구매를 하고 싶을 거예요. 굉장히 청량감도 들면서 이제 향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EWG는 뭐냐면 미국의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데요. 화장품이나 화장품 이런 거에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건데, 이거를 너무 유심히 볼 필요는 없지만
요즘에는 소비자들도 EWG를 많이 아셔가지고 그린 등급의 화장품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성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로에베라 ips와 하이루로닉 애시드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죠. 알로에베라 ips는 자극받은 피부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분 공급,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로닉 애시드는 수분 공급, 노화 방지, 콜라겐 생성. 우리가 히알루론도 좋은 제품은 고분자, 저분자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게 좋죠. 에? 저분자. 근데 고분자가 좋다, 저분자가 좋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자, 히알루론산은 우리 인체에도 있고요. 무릎 관절에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도 있고 내 몸에 상피세포 단백질과 반응해서 다양한 생리작용을 내요. 우리 눈 안에도 히알루론이 있습니다. 피부 속에도 콜라겐, 엘라스틴 사이에 히알루론이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체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수분 폭탄이라고 해요. 이 히알루론이 1g당 6리터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분자, 저분자, 중분자 이렇게 있는데 고분자를 만약에 발랐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안에 있는 유효물질을 밀어주고 안쪽으로 흡수시켜주면서 외부에 공기 중에 수분을 1000배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 피부의 보습을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분자는. 근데 피부에 흡수되기는 조금 어렵죠. 저분자는 이 안쪽으로 침투해서 피부의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모민 라인에 있는 히알루론산은 히알루로닉 애시드, 히알루론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약 200만 분자량의 저분자 히알루론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위치하젤수는 여드름 진정이 굉장히 탁월하죠. 감초 추출물, 고삼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삼 추출물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름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도둑놈 지팡이 뿌리 추출물. 도둑놈의 지팡이에요. 도둑놈의 지팡이. 옛날에 도둑놈들이 지팡이를 많이 갖고 다녔다 해서 도둑놈 지팡이. 뿌리 모양이 지팡이처럼 생겼습니다. 자, 얘는 가려움증을 해소를 하고요. 유해물질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염, 항알레르기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라벤더라든지 센티드 제라늄 오일이라든지 레몬 껍질 오일, 라임 오일 이런 것들을 라임 오일은 항산화랑 진정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뭐 원장님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봐서 이제 아실 거고요. 자, 얘를 어떻게 적용하냐? 우리 칠스킨법 아시죠? 얘는 히알루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를 많이 시켜주면 줄수록 우리 피부는 굉장히 수분 보유력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칠스킨법으로 두들겨서 마찰을 이용해서 이제 7번 정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데일리 스킨팩,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장솜에다가 또는 시트 있죠? 시트에다가 해서 여름에는 진짜 알로에젤하고 밸런싱 토너만 섞어서 팩을 1일 1팩을 해도 피부는 굉장히 좋아져요. 보습력이 있으니까. 수분이 많아야 피지가 줄어듭니다. 우리 피부 자체 내에 수분력이 없으면 내 몸에서는 자꾸 피지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잘 채워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미스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용기, 가까운 저기 이런 데 가면 이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같은 거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거기에 넣어서 데일리 미스트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디니 큐어셀 토너. 얘는 민감성이랑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천연 알로에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피부에 자극받은 피부에 굉장히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우리 큰딸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못 찍었어요. 근데 진짜 이틀 전에 뛰어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진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볼떡볼떡하게 다 올라왔었는데 자디니 라인을 쓰고 나서 지금 열심히 뿌렸대요. 열심히 얘를 닦아내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뭘 뿌렸냐? 헤어프리, 인그로운 헤어프리. 그게
항균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드름이랑 산이 들어있어서 이제 세균 번식을 억제를 해주고요. 그래서 청소년의 좁쌀 여드름에는 저는 강력 추천이에요. 진짜 시중에 오만 거 다 써봐도 애가 낫다 안 낫다가 낫다가 안 낫다가.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맨날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애를 눕혀놓고 좁쌀 여드름 짜주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로 이걸 쓰고 나서 피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 전에 사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청소년. 여기에 이제 민감성, 여드름, 문제성 피부에 일단 토너로는 얘를 쓰는 게 낫다. 밸런싱보다는. 밸런싱은 모든 피부에 가능하지만 약간 트러블이 있는 피부는 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샵에는 외곤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토너를 바꿔서 원장님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큐어셀 스무디는 수성 타입의 마사지 젤이에요. 자, 수성 타입의 마사지 성분. 여름에는 우리 알코올이 들어간 로션과 유화 제품을 사용하면 모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큐어셀 스무디로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약간 끈적끈적하게 거미줄처럼 찐득한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럼 얘로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수분 충전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이 부족할 때, 트러블 피부인데 수분이 많이 부족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때 얘로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겉도는 거 외에 나중에 겉도는 거는 약간 닦아내도 되고요. 그대로 냅둬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수분 충전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전성분에는 세비름 추출물, 베타인, 판테놀. 이 판테놀은 뭐냐면 보통 수분, 히알루론산과 같은 또는 글리세린과 비슷한 수분이에요. 수분. 우리 몸에 수분을 충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 얘가 히알루론과 함께 쓰면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판테놀과 히알루론과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리세린하고. 그리고 성분으로는 세비름 추출물, 마취현 추출물이라고 하죠. 뛰어난 보습과 청량감,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항균 작용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EWG 1등급의 성분입니다. 안전한 성분. 그리고 베타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비트 이런 거나 아니면 곡물이나 채소에서 유래된 성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EWG 1등급 그린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자, 판테놀이 하는 역할 또 한 가지는 유분기를 컨트롤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줘요. 여기에다가 베르가못 오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로마 오일 중에 에센셜 오일이 얘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심신 안정을 시켜주면서 또 살균 효과까지 뛰어나요. 그리고 문제성 피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얘는 알로에 젤하고 1대1로 혼합을 해서 러빙을 하고 흡수시키거나 마른 솜에 적셔서 팩으로 20분 정도 얹어주시면 돼요. 흡수된 후에 건조함이 싹 사라집니다. 많이 건조했던 피부. 그럼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요즘에 굉장히 사랑하는 리본 펩타이드 세럼입니다. 진짜로 좋아요. 요즘에는 진짜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리본 펩타이드 쓰고 나서 정말 보톡스를 안 맞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름에 한창 건조하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물을 굉장히 경멸하는 약간 이런 주의라서 매일 하루 종일 여기 샵에 일하면서 커피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수분은 더 뺏기죠. 내 몸에 수분 더 뺏기는데 아침에는 괜찮아. 왜? 저녁에 발라주니까. 근데 저녁에 집에 가죠? 어떻게 돼 있냐? 제 거울을 딱 보면 정말 짜글짜글해요. 여기가 건조해서 진짜 여기가 진짜 0.01mm 간격으로 주름이 짝짝 가 있어요. 굉장히 잔주름이 있죠. 그게 건조해서 요참에 물 한 잔씩, 우리 물 한 모금씩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얘를 쓰고 나서 집에 가서 보잖아요. 진짜로 이게 맞나? 보톡스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원래 여기 눈가 아주 멀리, 너무 가까이 맞으면 표정이 잘 안 지워지니까 보톡스를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진짜 때가 됐어요. 원래 제가 1월, 6월에 맞습니다. 근데 6월에 너무 바빴죠. 너무 바빠서 못 맞았는데 여기 때가 됐는데 여기가 지금 짜글짜글 했다니까요. 큰 주름도 있고. 근데
집에 가서 저녁에 보면 요즘에 피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애정하는 제품인데 원장님들이 보셔야 될 성분 진짜 한번 보세요. 얘는 제가 성분을 하나하나 읊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펩타이드 성분이 주요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요 성분 나머지는 뭐냐? 완전 수분 폭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성분을 공부하고 나서 훨씬 더 좋아하게 됐어요. 수분 폭탄의 주요 펩타이드 성분. 이 펩타이드는 뭐냐? 펩타이드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구성된 아미노산이 마치 사슬처럼 이렇게 화합된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펩타이드예요. 이렇게 단백질의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탄소, 산소, 질소, 수소 이런 최소 단위가 2개 이상이 연결된 사슬 모양으로 결합이 돼요. 결합이 돼서 펩타이드는 보통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의 펩타이드를 쓰면 효능이 더 좋다라고 하거든요. 왜냐? 펩타이드가 가진 효능이 제가 오늘 설명이 너무 길어질까봐 펩타이드에 대해서 제가 PPT를 막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펩타이드가 보톡스를 효과를 주는 게 있고요. 주름을 예방하는 게 있습니다. 성분들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보톡스 효과를 주는 게 직접적으로 주름을 펴주는 게 있고 주름을 예방하는 게 있고 그리고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상의 펩타이드와 다크서클이나 어떤 피부 트러블에 좋은 여러 가지 수분 폭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나 톤업이나 아니면 주름, 다크서클에도 효과가 있는 리본 펩타이드입니다. 여기에 주요 성분은 직접적으로 다크서클에 영향을 주는 게 아이리시 모스라는 성분이에요. 바르는 보톡스 이걸로 각광받고 있는 그 옆에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8 이게 바르는 보톡스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는 펩타이드예요. 그리고 노화 방지 펩타이드 펜타 펩타이드 18 노화 방지입니다. 그리고 주름 완화에 좋은 다이 요게 이름이 28글자예요. 자, 성분 이름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이펩타이드, 다이아미노, 부티로일 벤질, 아마이드 다이아 세테이트. 네, 이게 하나의 이름이에요. 펩타이드 이름. 28글자.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세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몇 글자인가. 못 외우겠죠? 네, 그냥 다이로 외우시면 돼요. 다이 펩타이드. 아시겠죠? 다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주름 끝났다는 거지. 다이. 주름 완화에 좋은 펩타이드. 그리고 보톡스 효과에 강화시켜주는 아세틸 옥타 펩타이드 3. 얘도 보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빠른가요? 괜찮죠? 우리는 바쁘니까. 그리고 차세대 화장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주름 감소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가 팔미토일 올리고펩타이드예요. 그리고 피부 톤업과 탄력에 좋은 팔미토일 테트라펩타이드 7. 제가 프린트물에 다 나눠줬는데 또 쓸 게 있어요?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집어서 아마 외우시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이것도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주름 예방에 좋고요. 보톡스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이게 탄력과 톤업에 좋고요. 이거는 보톡스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는 펩타이드입니다. 그리고 주름 감소 역할이 있는 요것과 노화 방지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냐? 수분 폭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배웠죠? 히알루로닉 애시드 배웠죠? 수분 폭탄이죠? 맨 첫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주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수분이 충전이 돼야 주름이 펴지는 거 알죠? 애기들이 왜 짱짱해요? 애기들이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피부에 점점 진피층의 히알루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점점 감소하고 보충이 돼 있던 히알루론이 점점 줄어드니까 피부가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분, 그리고 직접적인 펩타이드, 그리고 글리세린, 얘도 수분 폭탄이죠.
그리고 판테놀, 수분을 흡수를 도와주는 얘도 수분입니다. 같이 쓰면 시너지가 더 좋은. 그리고 베타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각각의 성분들은 제가 자료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지금 전 제품이 출시가 다 안 됐습니다. 전 제품이 다 출시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오늘 했던 세미나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성분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 세미나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자, 요것만 할게요. 판테놀은 또 이제 보습 피부 진정, 글리세린과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거랑 모든 봐봐요. 50% 이상의 성분들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베타인까지 좋은 성분이죠. 근데 50% 이상의 성분들이 거의 다 굉장히 등급이 높은 유효 성분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센티드 제라늄 오일. 얘는 항염 트러블 완화에 좋습니다. 이런 에센셜 오일까지 다 함유가 돼 있어서 뭐 말할 게 없는 제품이에요. 얘는 우리 샵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MTS를 저희는 굉장히 많이 그 피부 개선 차원에서 이제 MTS 관리를 많이 하는데 저희 머신에도 MTS 기능이 있어요. 기계로 할 수 있는 MTS 또는 제모민에서 나오는 롤러로 또 MTS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달 제가 하는 세미나는 좀 더 깊이 요 MTS 할 때 사용하는 우리 제모민 전라인과 여기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하는 지금 세미나가 올라갔을 건데요. 리페어 세미나를 할 겁니다. 기계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냥 롤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원장님들이 살롱에서 피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피부 관리를 고가의 피부 관리를 굉장히 효과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MTS 관리를 다음 달에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전라인을 한 번 더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어필하는 판매 프로세서를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기 관리할 때 이 제품을 흡수시키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 집에서도 기기 관리하고 있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세럼 하나, 얘 하나면 앰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끝나요. 이걸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디니 인그로운 헤어프리. 얘기했죠? 이제 사춘기 때 사춘기 적살 여드름 또는 왁싱 후에 사용하는 항염, 항균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각질을 연화시켜주는 역할이 제일 큽니다. 각질을 연화시켜줘서 모공 안에 피지 분비 활성화를 좀 억제하고 우리가 인그로운 헤어를 방지하는 제품이죠. 우리 각질 관리하기 싫을 때 있죠. 너무 귀찮아. 각질이 막 올라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케어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얘를 딱 뿌려주고 세안을 하면 각질을 연화시켜주기 때문에 따로 각질 제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을 때 복부나 이런 데 제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포밍 클렌저로 하고 나서 안티바이오 자딘이 뿌리고 헤어풀이 딱 뿌립니다. 그러면 연고가 필요 없습니다. 상처 치유에도 좋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성알코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성분으로는 뭐 아무 설명을 못 들으셨을 건데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이 변성알코올이 수렴 효과가 있고 청량감을 주고 과도한 피지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항균, 항염 효과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나 박테리아 작용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각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베타인 살리실리에이트예요. 요 성분이 각질을 연화시키는데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자, 우리가 못 보던 아이가 있네요. 제가 전성분을 볼 때 보존제랑 계면활성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뭘까요? 디소듐 EDTA. 아는 분? 얘는 뭐냐면 금속 이온 봉쇄제 역할을 하는 애예요. 금속 이온 봉쇄제는 뭐냐? 킬레이트제라고도 하는데 제형이 수상에 녹는 고체, 약간 소금처럼 생겼습니다. 소금처럼 생긴 애인데 얘는 화장품의 안전성이나 외형의 부작용 또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금속 있죠. 금속. 구리, 칼슘, 마그네슘 이온, 철 이런 이온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금속 이온 봉쇄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거의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락틱 애시드라는 건 뭐냐면, 락틱 애시드 많이 들어봤죠? 얘는 우유에서 추출되는 아하 성분의 젖산이에요. 아하 성분. 잉그로운 엑세이 솔루션, 라이콘 호주 본사에서 나오는 이 엑세이 솔루션이 판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근데 얘랑 자디니 잉그로운 헤어프리가 뭐가 다르냐? 일단은 마진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마진도 다르고, 여기 보시면 잉그로운 엑세이 솔루션은 우리 굉장히 좋지만은 인중 왁싱 할 때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페이스 왁싱 할 때 약간 기침, 살리실산, 젖산 이런 성분의 산으로 인해서 기침을 유발을 하는 이런 게 있어서 페이스 쪽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림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지금 자디니 잉그로운 헤어프리가 나오고 나서 저희 살롱에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페이스 쪽 할 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재채기가 안 납니다. 재채기가 안 나는 데다가 향이 좋아요. 아로마 향도 나니까 불편함이 없이 페이스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나온 지 조금 몇 달 돼가지고 얘를 안 넣으려 했다가 제가 얘를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화장 잘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분도 많고 해서 항상 마스크 끼고 그러고 화장 다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화장을 할 때 전 토너만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안 밀릴까, 어떻게 하면 피지가 덜 올라올까,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거를 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얘. 아침에 우리가 많은 양을 앰플 바르고 뭐 끈적이는 거 바르면 화장 다 밀리죠. 그거는 아침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는 만약에 시간 텀이 많으면 유효 성분들은 뭐 세럼이나 사용해도 되는데, 아침에는 토너를 정리를 딱 해요. 포밍 클렌징 하고 나서 토너 정리 딱 하고 로션 얘만 딱 씁니다. 얘를 안 썼을 때는 건조해져서 피지가 막 나와요. 얘가 보호막 형성을 해줘요. 보호막 형성을 해주면서 밀리지 않아요, 화장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넘버원인, 이름은 설명을 안 할게요. 그분이, 제가 TV를 한번 봤는데 메이크업 하는데 연예인 개 중에 요즘에 유튜브 굉장히 많이 하는 걔가 메이크업 받으러 갔을 때 갑자기 앉더니 여기는 다른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로션을 바른다는 거야. 로션을 조금씩 흡수시키면서 펴 발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촉촉하다는 거야. 저 해봤죠. 안티바이오 자디니 로션으로. 그랬더니 진짜 화장이 저녁까지 괜찮아. 제가 피지도 안 올라와요. 지금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걸로 안 했을 때는 피지가 올라왔었어요. 화이트 헤드가 저녁 되면 화장을 더 바르면 그때 난리 나죠? 이렇게 네, 소량으로 톡톡 찍어서 이제 바르시면 되고,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나 각질 많은데 얘를 써보세요. 여름에. 그럼 뒤꿈치 진짜 좋아요. 자, 여기에는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알려드리면,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비타민 E 유도체이고요. 아데노신은 주름,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원팩 캐모마일이 들어있어서 건조한 피부나 따끔거리는 이런 피부를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완전 심한 트러블 고객이 오셨다, 피부 장벽이 무너진 트러블 고객이 오셨다, 그러면 클렌징 바꿔주고, 정상 피부로 돌아왔을 때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 임상 노하우입니다. 제가 관리실을 운영을 하면서 임상 노하우고요. 그리고 아나프리 오일과 버진 오일, BTS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2부에서 우리 홍선진 여기 트레이너 원장님이 2부에서 실습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프리 오일은 왁싱 전 프리 오일 대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가벼운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발라서 마사지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고요. 이름이 아나프리죠. 네, 아나프리. 처음에는 아나파였습니다. 아나파였는데 아나프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요 성분은 호호바 오일, 올리브 오일, 라벤더 오일, 마조람 꽃 오일, 베르가못 오일. 그래서 피지 성분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고, 올리브가 통증 완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라벤더도 통증 완화에 좋죠. 그래서 라벤더나 이런 올리브 같은 에센셜 오일은 우리 피부에 흡수가 되면 림프관을 타고 혈관으로까지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로마를 아마 대구에서는 거의 활성화를 살롱에서 처음
초창기 멤버예요. 2010년도에 저희는 피부관리실에서 손끝으로 등 관리를 다 했습니다. 통증 관리를. 손끝으로 8가지의 아로마를 배 앞에서 흡수를 시키면서 하나하나 성분 설명해주면서 기립선을 타고 흡수를 쫙 해줘요. 저도 이거 임상을 보고 제가 그 테크닉을 한번 세미나를 하도록 할게요. 손끝만 있으면 돼요. 마사지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관리실에서 100만 원짜리 티켓팅, 200만 원짜리 티켓팅, 그걸 2010년에 했어요. 2010년에 이제 하다가 제가 너무 바빠져서 이제 또 우리 부원장님하고 실장님만 하다가 또 아로마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80여 종의 아로마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통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교육 자료로 제가 갖고 있다가 폐기 처분하고 이제 관리도 없애죠. 네. 그래서 여기 버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호르몬 조절을 하기 때문에 생리전이나 폐경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랑일랑 꽃 오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얘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 20대 때 우리 세대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페로몬 향수가 유행을 했어요. 아시죠? 페로몬 향수에 일랑일랑 꽃 오일이 얘가 거의 주성분이에요. 남성을 유혹하는 또는 이성을 유혹하는 향수라 해서 판매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안 사본 사람 있나요? 20대들은 안 사봤겠구나. 우리 나이 때는 그게 어릴 때 있어. 그러면 페로몬 향수라고 한번 쳐보세요. 거기 향수 쓸 필요 없어. 이 오일 이렇게 발라요. 귀 뒤에, 손목에 오일 바르면 이 일랑일랑 꽃 오일이 이성한테 약간 그 호감을 주는 향이래요. 그리고 체험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원장님들 집에 돌아가시면 일랑일랑 꽃 오일 요거 굉장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라벤더 오일, 올리브 이렇게 센티드 제라늄 오일은 셀룰라이트 분해에도 효과가 좋고요. 부종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림프 마사지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50분, 2시간 넘었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2시간, 딱 2시간. 자,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집에 가서 이 교육 자료들 좀 참고하면서 제가 했던 말들 기억하면서 원장님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롱 대박 나시길 바래요. 고생하셨습니다.